최근 금 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특히 12년 만에 최대 폭락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금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의 조정은 공포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전형적인 기회의 구간일 수 있다.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락의 존재가 아니라 그 하락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가이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리며 단기 실망 매물이 출회된 상태이고,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시 완화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주춤해진 국면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철저히 단기적 이슈에 가깝다. 오히려 금 시장의 본질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 안에 놓여 있다. 금리는 장기적으로 인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통화 완화와 재정 불확실성, 그리고 반복되는 글로벌 갈등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환경에서 금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추세가 꺾였다는 신호라기보다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역사적으로도 금은 사람들이 가장 비관적일 때 가장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해왔다. 가격이 급등할 때가 아니라 관심이 식고 두려움이 커졌을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입 구간이 된다. 지금의 하락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후 나타날 상승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10월에 나타난 금 가격의 급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추세 붕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그 배경을 뜯어보면 장기 흐름을 뒤흔들 만한 구조적 요인은 아니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식었다는 점이다.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메시지가 명확해지자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금은 금리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매력도가 높아지고, 반대로 그 기대가 꺾일 때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8월과 9월에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던 이유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며, 10월의 하락은 그 기대가 되돌려진 과정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관세 이슈가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겹치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미중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단기 수요가 약화되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벤트성 변수에 불과하다.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종료된 것도 아니고 관세와 지정학적 갈등이 영구적으로 해소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의 급락은 장기 추세의 전환이 아니라 과도하게 쌓였던 기대가 단기간에 조정된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10월 금값 하락을 보며 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보다 큰 흐름에서 보면 이는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속도의 조정에 가깝다. 금리 인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이클이다. 어떤 시점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시점에는 시장의 기대보다 늦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성장 둔화와 재정 부담,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은 결국 금리를 낮추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한두 번의 정책 변화가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올 유동성 확대와 통화 환경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양적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 이 일련의 흐름은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다.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 심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온다. 지금의 조정 국면 역시 금리 인하가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신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금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이전의 저점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높은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와 통화 완화라는 큰 추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일이다. 이 추세가 유지되는 한 금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자산으로 남아있다.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떠받치는 또 하나의 핵심 요인은 바로 구조적인 불확실성이다. 최근 시장은 미중 협상 가능성이나 정치적 이슈 완화 기대를 근거로 위험 자산 선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분위기에 가깝다. 과거를 돌아보면 글로벌 정세는 한 번의 합의나 발언으로 안정 국면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이미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은 관세, 무역 갈등, 정치적 변수들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배경으로 존재한다. 금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자산이다. 주식이나 위험 자산이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지만 작은 균열만 발생해도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특성을 가진다. 중요한 점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그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갈등, 재정 적자 확대, 정치적 분열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해결보다는 반복에 가깝다. 이런 환경에서는 금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단기 뉴스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다시 불확실성의 무게를 인식하게 된다. 결국 금은 위기가 터진 뒤에 사는 자산이 아니라 위기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보유하는 자산이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은 금의 역할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그 역할이 다시 주목받기 전에 조용한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큰 하락이 나오면 이전 저점까지 다시 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의 금 가격 흐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재가 발생해 급락이 나오더라도 일정 수준 아래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비교적 빠른 회복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금을 바라보는 시장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금을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 배분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는 금 가격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반응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매입된 물량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는다. 그 결과 유통되는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작은 수요 변화에도 가격이 과거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과거의 저점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시장 참여자들 역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이전 가격을 기다리자는 전략은 점점 통하지 않게 된다. 결국 금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올라가는 계단식 구조를 띠게 되고 조정은 기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가격대가 향후 몇 년 뒤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금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금 가격이 최근 들어 유난히 거칠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히 뉴스가 많아서가 아니다. 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그 자체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가격이 상승할수록 시장의 관심은 급격히 몰렸다가 다시 빠르게 식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작은 이슈 하나에도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과거와 동일한 악재가 등장하더라도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같은 호재가 나와도 상승폭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 시장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라기보다 자산으로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에 가깝다. 여기에 더해 금 시장의 또 다른 변화는 수급 구조의 압축이다.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실물 금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통량이 감소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작은 변화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적은 종목일수록 급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포가 확산될 때 가격이 예상보다 깊게 밀릴 수 있지만 동시에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이 매우 빠르게 치솟는 현상도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단기적으로는 불안 요소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치가 된다. 가격이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인해 과도한 하락이 나타날 때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앞으로의 금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큰 파동을 동반한 상승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흐름을 이해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의 성과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최근 금시장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우면서도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공급 구조의 변화다. 겉으로 보면 금은 언제나 존재하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금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특히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택하는 방식은 대부분 실물금이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파는 물량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수십 년, 길게는 세대 단위로 보유하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 이로 인해 겉보기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실제 유통되는 금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접하는 금 ETF나 파생 상품과 달리 실물금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종이 계약 형태의 금은 수요가 몰릴 경우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지만 실물금은 채굴 속도와 정제 과정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투자은행들까지 실물금 확보에 나서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더욱 타이트해지고 있다. 유통량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작은 수요 증가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평소에는 잠잠해 보이다가도 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가격이 급격히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구조적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는 성격을 가진다. 결국 금 가격의 하방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상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환경을 이해한다면 금의 변동성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금 가격에는 생각보다 뚜렷한 계절성이 존재한다. 단기 뉴스나 정책 변수와 달리 계절성은 오랜 기간 누적된 소비 패턴과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전 세계 금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인도와 중국인데 이 두 국가는 결혼과 종교 행사에서 금 소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이벤트는 주로 가을과 봄에 몰려 있으며 이 시기에 실물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겨울과 여름은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식는 시기다.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시선도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격은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금은 가장 많이 이야기될 때가 아니라 가장 조용할 때 매수 성과가 좋았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을에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그 시점은 이미 상당 부분의 상승이 반영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관심이 사라진 겨울이나 여름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한 구간이 된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관심이 낮은 시기에 작은 악재 하나만으로도 비교적 깊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순간이 바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날짜에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관심이 줄어든 구간에서 시장 심리가 위축될 때를 포착하는 것이다. 금은 유행을 따라 사는 자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할 때 미리 담아두는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금 투자를 고려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실물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 금은방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야 하고 골드바인지 주얼리인지에 따라 조건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매수와 매도 시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소량일수록 공임과 부대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초보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금 ETF는
금 투자에 훨씬 간편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분할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중요한 장점은 전환 비용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시장 상황이 바뀌어 다른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경우 ETF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산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물금은 그 과정에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급등할 때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생기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 시기에 실물금을 매수하면 가격 상승과 별개로 프리미엄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 ETF는 이러한 프리미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인 고점 매수를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가격이 조용할 때 ETF를 통해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다. 금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